안녕하세요. 디크리에이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은 축척, 대칭, 배열, 정렬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척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3차원 축척, 2차원 축척, 1차원 축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3차원 축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축척의 경우 이제 X축, Y축, Z축이 축척을 이룬다고 보시면 되고요. X, Y, Z축 방향으로 해서 크기를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리드 생성에서 박스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비 30, 부피 30, 돌출값 30으로 각각 가로, 세로, 높이가 30인 박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축척에서 3차원 축척을 선택을 하시면 좌측 상단 객체 명령 표시창에서 축척 적용할 객체를 선택하라는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축척할 객체는 이 사각형 박스겠죠. 박스를 선택하고 완료. 원점을 선택하라는 문구가 뜹니다. 자, 원점은 지금 윗면에서 보았을 때 가장 위쪽에 있는 윗편에서 중심을 선택을 하고 첫 번째 참조점을 선택하라는 문구가 뜹니다. 자, 첫 번째 참조점은 우측으로 이 X축 방향으로 해서 중간점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참수점을 선택하라고 문구가 뜨는데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게 되면 처음 선택한 이 중간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첫 번째 점을 선택한 곳에서부터 줄어드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 3차원에서 보시면은 처음 중간 지점을 선택한 곳에서 기준이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이 위로 중간을 선택한 지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축척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중간점을 다른 방향으로 한번 잡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축척을 다시 선택하시고요. 축척할 객체 선택 완료. 원점을 이번에는 오른쪽 면에 있는 중심점을 선택을 하시고 똑같이 왼편에 있는 중간점을 선택하고 마우스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다르게 아까는 이제 윗면에 있는 중심점을 선택했다면 이번에는 우측면에 있는 중심점을 선택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기준이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 면을 기준으로 잡아서 나머지 부분들이 오른쪽 면 중심점으로 줄어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줄어드는 거를 이제 미세하게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그리드 스냅이 비활성화가 되면서 이렇게 상세하게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심점을 이 정사각형 박스에 중심을 잡게 된다고 하면은 가운데 방향으로 이렇게 축척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정 가운데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 가상선으로 해서 한번 X방향으로 가상선을 그려서 정중한 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선은 지난번 설명드린 대로 마우스 왼쪽을 누르신 상태에서 그대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가상선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점을 대각선으로 해서 가상선을 만들어서요. 이렇게 하게 되면 중간에 모여 있는 요 선이 중간점이 되겠죠. 중간점을 잡아서 끝으로 가서 중간점을 잡은 상태로 이번에 움직이게 되면 중앙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축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차원 축척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X, Y, Z 이 세 방향으로 해서 크기를 조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2차원 축척인데요. 2차원 축척 같은 경우에도 3차원 축척과 사용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2차원 축척 같은 경우에는 두 방향의 크기를 조정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자,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2차원 축척, 객체 선택, 완료. 원점을 똑같이 윗변에 있는 중심으로 잡은 상태에서 X축 방향으로 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똑같이
Z축을 제외한 X, Y축으로 이렇게 축척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오른쪽 면을 기준으로 해서 축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X축을 제외한 YZ축이 이렇게 축척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원 축척입니다. 1차원 축척은 이제 하나의 방향으로 해서 축척이 되는 걸 말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1차원 축척 적용할 객체 선택하고요. 원점 Y축 방향으로 해서 잡게 되면 Y축으로 해서 이렇게 축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X축 방향으로 해서 축척을 시킨다고 하면 이렇게 X축 방향으로 축척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방향으로만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 1차원 축척이라고 합니다. 자, 축척 같은 경우에는 기능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3차원, 2차원, 1차원을 전부 다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축척에 대해서는 기억을 꼭 해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대칭인데요. 대칭도 이제 지금까지 사용했던 기능 중에서 거의 제일 많이 사용을 했었죠. 축을 기준으로 해서 객체를 이제 반대편에 똑같은 거를 복사하는 그런 기능이죠. 자, 먼저 이 대칭을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실제로 어, 이미지나 이런 도안을 그릴 때 사용하는 방법을 해서 간단하게 이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보기에서 이미지 추가, 그래서 저는 이제 배트맨 이미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 윗면에다가 놓고 마우스 왼쪽을 누른 상태로 눌렀다 뗀 상태로 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크가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크가 그려졌으면요, 지금 이 배트맨 같은 경우에는, 이 배트맨 마크 같은 경우에는 요 박쥐 모양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이 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대칭 기능을 사용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이렇게 나눈 상태에서 투명도를 높이셔서 이제 이미지 작업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완료를 해서 먼저 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번 요 선이죠.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반을 잘라 보겠습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나머지 전체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편에 있는 것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배트맨의 마크가 되는 부분을 촘촘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배운 2차원 수정에서 이제 작업하는 이 편집점 보기와 편집점 추가로 해서 선들을 다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선들을 따라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을 그리는 게 이 디자인 하는 데에서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선 툴을 다루는 거에서 좀 더 세밀하게 작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도 이제 이렇게 선들을 정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Alt 키를 누른 상태로 그리드 스냅을 비활성화를 시켜서 작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최대한 선들을 점들을 많게 해서 작업을 하시고, 이제 작업이 다 완료되면 편집점 보기와 편집점 추가로 해서 좀 더 선들을 다듬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실 때는 최대한 이미지를 확대를 시키셔서 꼼꼼하게 이제 작업을 하시는 게 추후에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좀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를 돌려가면서 확대해 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선으로 만드는 게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리시더라도 최대한 꼼꼼하게 해서 선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셨으면 지금 이 끝에 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까지 이렇게 내보냈죠. 내보낸 이유는 이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선을 선택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선을 선택할 때 지금 이제 그리드 스냅이 활성화가 되어 있을 경우에 끝점에서 끝점으로만 이동을 합니다. 근데 Alt키를 눌렀을 때 이 선을 정확하게 눌러서 있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 선을 선택해서 작업을 하신 후에 이 두 가지 선을 중심선과 그려진 이 선을 선택하시고 자르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르기 완료 완료. 자, 그리고 나서 이 잘려진 선들, 나머지 선들을 필요 없는 선들을 제거를 해 주시게 되면 나중에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을 하게 되면 반대쪽에 똑같은 선이 대칭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서 편집점 보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잘못 그려진 선들 부분을 이런 경우에도 이제 마우스 왼쪽을 눌러서 선택하고 마우스 왼쪽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먼저 움직이고 나서 Alt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을 해서 움직여가며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이 선들을 깨끗하게 이제 조정을 하셔야 나중에 작업을 다 하시고 나서도 울퉁불퉁한 선이 없는 상태로 이제 깨끗하게 선이 작업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선 작업을 하실 때 선택들을 최대한 많이 해서 곡선으로 이루어주는 걸 그렇게 작업을 하셔야 나중에 수정하실 때도 좀 더 쉽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 작업이 완료가 됐다고 하면 자, 지금 이렇게 완료가 됐다고 가정을 하면 선을 선택을 하셔서요. 지금 대칭을 눌러서 시작점을 선택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시작점을 선택하라고 하는 문구는 이 대칭에 대해서 기존에도 설명을 많이 해드렸지만 지금 선이 이 펜으로 그려지는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빨간 선이 지나가는 이 중심을 아무 지점이나 선택을 해서 그대로 직각으로 내려주시게 되면 대칭이 가능할 겁니다. 지금 이 그려진 선이 이 1번이라는 위치에 이렇게 그려졌을 경우와 이 2번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가 되어서 대칭이 됐을 때 지금 1번과 2번의 거리만큼 벌어진 상태로 대칭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배트맨 마크를 보았을 때는 이 1번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옆쪽에 그대로 선이 붙어야 하기 때문에 기준점을 1번에 나와 있는 이 위치의 지점을 잡아서 대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양쪽에 있는 이 끝점들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 양쪽에 있는 끝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중간에 그려놨던 이 중심선을 자르기를 통해서 잘라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둘 다 같은 지점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점을 선택해서 대칭을 하고요. 자, 선택이 되고 나서 두 개를 한번 연결하기를 해서 닫힌 선형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 그렸을 때처럼 중간선을 그려서 자르기를 안 한 상태로 그냥 대칭을 하고 연결하기를 했을 경우에 대부분 닫힌 선형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선형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딘가 이 끝점 부분에서 선들이 이어져 있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이제 닫힌 선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돌출을 해도 서피스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항상 닫힌 선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이제 필요 없을 경우에는 이미지를 숨기기 기능을 통해서 숨겨 놓고요. 완료. 자, 이제 이 상태로 해서 그려진 이 배트맨 마크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돌출 기능으로 해서 이렇게 돌출을 시키고, 자, 이 상태로 이제 원형으로 해서 중심이겠죠? 이 중심 센터로 해서 중간에 원형을 하나를 뚫어줍니다. 이렇게 뚫어주고 두 가지를 선택을 하고 연산하기에서 병합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열쇠고리를 만드는 뭐 그런 기능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모든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간단한 모양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그려진 상태에서 이번에는 앞쪽 모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타원을 중심으로 해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끝쪽 위에서 이 부분과 지점을 잡고요. 이 부분을 수익점을 해서 잡은 상태에서 이 두 가지를 선택하고 연산하기 병합을 누르게 되면 한번 볼게요. 이 타원이 지나간 모양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좀 더 박쥐 모양 같은 모양으로 형상이 됐죠. 이런 식으로 제작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이번에는 이 지점이겠죠. 이번에도 똑같이 교차점을 잡고 이런 모양의 형태를 잡은 상태로 병합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병합을 하게 되면 좀 더 다양한 모양으로 열쇠고리 모양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값을 색상을 변경을 해서 본다고 하면, 자, 이렇게 검정 색깔로 변경을 해 놓고 보니까 이제 좀 더 배트맨에 가까운 모양처럼 보이죠. 자, 지금 이렇게 이제 뭐 X 모양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으로 그려져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돌출이 되면서 그 부분을 지나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이렇게 있어도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도 이런 선들이나 이런 거는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출력을 하면 좀 더 둥그러운 모양으로 출력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기능들을 다양하게 섞어서 사용을 하시면 다양한 형태의 모양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그려진 거는 이제 삭제를 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배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의 종류도 총 4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격자 배열, 방향 배열, 원형 배열, 그리고 선형 배열이 있습니다. 격자 배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아이콘 모양을 보더라도 똑같이 격자 모양으로 해서 객체를 복제하여 배열하는 그런 기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열하기 위해 굴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을 이제 작업을 해놓고요. 배열을 선택해서 정렬할 객체를 선택하라는 문구가 뜹니다. 선택, 완료. 자, 지금 보면 XYZ축으로 나와 있는데요. X축으로 10개, Y축으로 10개, Z축으로 해서 10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요. 간격을 입력을 해주는데요. 뭐 이제 X축으로 간격이 이제 밀리미터로 설정을 했으면 3으로 입력할 경우 3mm 단위로 움직이겠죠. 근데 저희는 이게 3mm라고 하면 좀 너무 좁기 때문에 15 정도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15로 이렇게 확인을 해버리면, 자, 지금 형태로 X, Y축으로 해서 10개, 10개씩 해갖고 Z축은 아까 1이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배열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시 Z축을 10개로 한다. 완료. 똑같이 15.
Z축 간격도 똑같이 15, 15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보는 것처럼 이제 15, 15 해서 이동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간격은 지금 제가 앞면에서 그려 보았는데요. 이 원의 끝에서 15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원의 중심으로 해서 이 원 중심이죠. 이 원의 중심, 이 원의 중심 A라는 원과 B라는 원의 중심에서 중심의 거리가 15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15 mm겠죠. 15mm 이렇게 해서 설정이 된 상태에서 거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거리가 결국 저희가 설정하는 거는 각각 구에 그려진 이 끝점과 끝점에서 15가 아닌 중심에서 중심에서의 거리가 줄 간격이 나타내는 거는 중심에서 중심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격자 배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향 배열입니다. 방향 배열은 방향 배열 같은 경우에는 한 방향으로 이제 객체를 복제해서 배열하는 그런 기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먼저 방향 배열을 선택을 하면 배열할 객체를 선택하라는 문구가 뜹니다. 객체 선택하고요. 자, 오프셋의 개수, 그리고 연장 개수, 오프셋 연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오프셋 개수로 해서 5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요. 이 오프셋에서 중심점을 선택하고 그대로 마우스를 움직이게 되면 객체가 5개죠. 저희가 5개라고 했으니까 5개로 된 상태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이 되죠. 그리고 이제 똑같이 이제 연장이 된다는 상태로 해서 개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격자 배열이나 방향 배열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사용을 많이 안 하는 기능이고요. 왜냐하면 정확한 위치에다가 이 배열을 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사용을 잘 안 하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 거 기능을 또 설명을 드리면 이 원형 배열과 선형 배열은 이제 사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형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정한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객체가 복제를 하면서 이제 원형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배열을 선택을 하시고요. 배열할 객체 선택 완료. 자, 중심점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윗면을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눈치채셨을진 모르겠지만 이 선택한 객체를 처음으로 선택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선택하는 중심입니다. 중심. 여기는 중심이죠. 중심. 이 중심에서 이 거리로 해서 이 거리만큼 1번과 2번의 거리만큼 해서 원의 모양으로 이렇게 원들이 생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채울 각도도 정할 수가 있죠. 지금 다시 한번 해보면 먼저 선을 그려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원의 중심이 거리가 3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30. 자, 그러면 요 지점이 30이겠죠. 원의 중심부터 이 선의 끝점까지. 자, 정렬을 배열을 선택하고 원형 배열. 자, 배열할 객체 선택하고요. 완료. 중심점 선택했죠. 요 끝에 점. 선택을 하고 나서 객체 수를 나타내는데요. 뭐 객체가 10개다. 그러면 원을 중심으로 해서 10개의 배열들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요. 채울 각도가 지금 360도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한 240도다. 그러면 240도의 기준으로 해서 이 원들이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대부분 언제 사용을 하냐?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원형을 가지고 제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다음에 대부분 선들을 작업을 할 때 이런 경우에 이제 사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과 원들이 다 맞부딪힌 상태에서 완료, 전체를 선택하시고 자르기를 통해서 이 필요 없는 이 선들을 전부 지워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결하기를 하면 이런 이제 연속되는 그런 선의 모양들이나 뭐 이런 꽃 모양 같은 거를 만들 때 또는 규칙적으로 나오는 이런 모양들을 만들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나중에 예제 문제로 해서 뭐 자동차 타이어를 만드는 거를 작업을 할 텐데 타이어에 보면은 원의 이 타이어 모양에서 규칙적으로 나오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런 패턴들을 만들 때 사용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배열에서 원형 배열은 많이 사용한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형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이제 선형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배열 같은 경우에는 객체가 이제 선의 경로에 따라서 이제 복제하고 배열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를 이렇게 하나를 그리고요. 그리고 이 구가 따라서 움직일 그런 선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배열, 선형 배열, 배열할 객체를 선택하라는 문구가 뜹니다. 배열할 객체는 구겠죠. 구를 선택하고 완료. 경로 곡선은 말 그대로 이 그려진 곡선입니다. 이 곡선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자, 요 선과 구를 이렇게 이제 같은 선로상에 위치를 시켜놓고 해야 되는데요. 자, 배열할 객체 완료. 경로. 자, 지금 보면 이제 구가 제가 아까는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했는데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 위치의 지점이 정확히 어디인지를 못 찾기 때문에 이 구가 시작하는 지점과 구가 시작하는 점과 이 선이 시작하는 점에 대해서 이동하는 공간이 이제 정확히 안 이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띄워져 있는 이 부분과 지금 보게 되면 이 부분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규칙하게 경로가 생성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된 거기 때문에 먼저 작업을 하실 때는 이 선의 경로 위치가 이 선과 이 객체가 중앙에 위치하는 지점에 두고 나서 선형 배열, 배열할 객체, 경로 곡선을 선택을 하시면 지금 끝에 점에 가 있는 것도 지금 이 중간점에 이어져 있는 이 선 부분과 끝에 가서 이어져 있는 부분도 보면 구의 중간점에 이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5개로 구를 생성을 할 경우 간격을 지금 보면 102.97이죠. 이 간격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이동이 됐다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100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거리가 100만큼에서 이동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처음에 생성을 했을 때 보게 되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거리 값을 조정을 해가면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값을 이동을 하면 지금 이제 거리가 200이 안 되기 때문에 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객체 수가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선형 배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선형 배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철로나 이런 이제 기찻길 같은 거를 만약에 설계를 한다.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사용을 하고요. 자, 다음에는 정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정렬도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정렬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솔리드 형태들을 한번 몇 가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총 3가지 타입을 만들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정렬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렬을 누르고 나니까 이제 객체 명령 표시창에서 정렬할 객체를 선택하라는 문구가 뜹니다. 정렬할 객체에 요 3가지를 정렬할 거죠. 그래서 완료. 정렬을 하고 보면 지금 여기서 정렬할 위치를 선택하라고 하면서 총 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6가지를 한번 선택을 해보면 각각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각각의 객체들의 보이는 이 중심 센터죠. 이 센터를 각각 화면에 보았을 때 이 화면들 위치를 하게 되면 각각 위치에 맞게끔 이동이 됩니다. 앞면에서 이제 수평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앞면에서의 수평이고요. 윗면에서 했을 때는 윗면에서의 수평으로 이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단 정렬 같은 경우에는 제일 끝쪽에 있는 말 그대로 상단이죠.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도 하단 쪽으로 각각 작업창에 맞춰서 이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작업창에서의 정렬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직 중심 정렬은 말 그대로 수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중심을 찾아서 정렬이 되는 겁니다. 좌측 정렬 똑같죠? 그래서 좌측 정렬 각각의 작업창에서의 정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측 정렬. 자, 이렇게 해서 작업할 공간을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정렬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이렇게 정렬하는 거는 이제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정렬 기능을 이제 좀 잘 생각을 하셔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어, 편집하기 기능에서 정렬까지에 대해서 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기능들이 방향 구축, 그리고 왜곡, 그리고 이제 안 배운 기능들이 보기에서의 평면 구축, 요 기능들이 남았는데 이 기능들을 다 배우고 나서 어, 이제 반대로 저희가 연습할 이런 모형들을 만드는 거를 이제 한 강에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제 한 번씩 만들다 보면 언젠가는 이 기능들이 점점 익숙해지실 테니까요. 어,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방향 구축부터 이제 한번 왜곡까지 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